자, 경제 얘기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트럼프가 진짜로 상호 관세율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하고 맺었던 FTA를 완전히 다 깔아뭉개고 무려 25%의 세율로 상호 관세율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많이 빠졌어. 니네 50% 하려다가 25% 해준 것도 고마운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우리는 FTA가 돼 있는다는데 무슨 상호관세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항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관료들이 몇몇 되지도 않는 관료들이 한덕수가 모여갖고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회의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약을 깨졌는데 국가 대 국가의 조약이 일방적으로 파기가 되는데 이 문제를 이거를 복원을 시키거나 항의할 생각을 안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고 모질이 진짜. 관련된 기사 보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대미 흑자국에서 추가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럼 기본 10%에 추가로 15%가 돼서 2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적자가 2019년부터 2024년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자동차와 쌀 관련 비관세 장벽이 굉장히 이걸로 인해서 미국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 정도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느냐? 미국에 대해서 557억 달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순서대로 따지면은 우리는 한 8위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는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 팔리는 차의 81%를 한국에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 전체 자동차가 아니라 미국에서 팔리는 한국 차. 자동차의 80% 부품이 한국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익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돈을 뺏기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현대차는 이미 미국 생산 비중을 60%까지 높였고요. 조지아주에 현직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 정의선 회장이 트럼프 옆에서 우리 앞으로 얼마를 투자하겠습니다 발표하지 않았어요? 31조 원 투자한다고 얘기한 게 불과 열흘 전이에요. 근데 그래놓고 자동차 때문에 니네 관세 쳐맞아야 돼. 그리고 25%를 깐 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무역 단절을 선언하는 한이 있어도 FTA 복원을 해라. 우리는 그거 못한다라고 국제무역기구에 제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적극적으로 공세로 나가야 돼요. 아니면 캐나다처럼 우리도 올린다 이래가지고 적극적으로 미국에서 그러면 우리도 안 할게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해. 우리는 사실적이 미국에서 뭐 사올 게 별로 없어요. 왜 없냐면 미국에 있는 모든 생산품들 중에 국산화율이 3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팔리고 있는 상품 중에 미국산이라고 붙일 수 있는 건 30%. 식품을 포함하더라도 공산품하고 종류에 한정하면요. 93%가 수입산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부품도 안 나고 뭣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난단 말이야. 저는 이번 기회에 이거를 미국의 어떤 이따위 트럼프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하고 미국은 거리가 멀잖아요. 그리고 쌀이나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쳐맞았기 때문에 보복 관세를 때릴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쇠고기 없어도 호주산도 있고 뭐 뉴질랜드산도 있고 구하는데 브라질산도 있고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사실은 미국 소고기는 우리가 안 사주면 미국 농가 축산 농가가 망해요. 그 정도까지 한국에서 미국 소고기 소비 비율이 높습니다. 여기다가 우리도 50% 관세 때리면 됩니다. 어차피 관세를 때린다고 하는 거는요. 그 나라 국민들과 그 나라 기업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현재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 우리가 완제품으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제품들 비중은 사실은 몇몇 일부 제품들
그 소형 가전이라든지 이런 일부 제품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간재입니다. 뭐 LED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석유화학 원료라든지 주로 이런 류의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이 수입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네 자국에 있는 공장이나 생산 기업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산 부품의 수요는 절대적입니다. 특히 반도체 부분에 한해서는 반도체나 전기 기기 부분에 한해서는 왜냐하면 중국산을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나 각종 회로나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전자 부속품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한국을 거치지 않고서는 미국은 자국 내에서 어떠한 전자제품, 비행기, 무기 아무것도 못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중간재에다가 지들이 25%를 붙이면 지들만 손해입니다. 미국 기업하고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그 돈은 우리가 내는 거 아니라니까. 미국이 내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550억 달러를 하고 있지만 400억 달러 이상 이 중간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없이 살 수 있냐? 미국이 없습니다. 대체할 때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협상에 대해서 진짜 전략적으로 이걸 질질 끌고 가면서 수출이 5월 5일 이전에 이제 트럼프는 발의 전에 한국이 뭔가 항복을 해갖고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뭘 가져오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선거 전이잖아. 선거 끝나야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지나면. 그래서 오히려 이 기회가 오히려 미국한테는 미국이랑 상대하는 데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큰 게 반도체예요.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의 70%를 북미가 갖고 갑니다. 카나다, 미국, 결국 미국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25% 관세를 때리겠다. 때려! 지금까지 니네가 공장에서 미국 세탁기 월풀 같은 거 만들 때 들어가는 반도체들이라든지 각종 전기 회로들 같은 거 25% 비싸게 사갖고 수입해서 만들어봐. 그 미국에서 살 수 있어? 당장에 중국에서 사갈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 사가요. 미국 기업들이 오히려 들고 일어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래 그러면 비싸게 파시든가 하고 똑같은 가격선을 유지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가장 쏠쏠하게 한국 기업들하고 거래해서 남겨먹고 있는 게 특히 반도체 덤핑입니다. 즉 한국 반도체들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반도체를 우리한테 3달러에 사가잖아요. 그럼 지네 회사 뭐 대리나 지네 회사 이제 기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무슨 뭐 연산 기판이나 엔비디A 무슨 이 관련된 전체적인 회로판 같은 걸 만들 때 그걸 꽂아놓고 원가를 5달러를 만들어요. 그래서 한국 거를 받아갖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장착만 시키고 거의 50%에서 150% 마진을 붙여가지고 다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미국 그래픽 카드나 이런 걸 써야 되는 회사들한테 역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네 수요들보다 더 많이 주문을 해갖고 시장에서 이거를 과독점을 하고 있다가 이게 필요한 국가들한테 수선용이나 아니면 개발용으로 해갖고 똑같은 칩을 갖다가 우리 3달러에 사는 걸 지네들이 4달러, 5달러에 국제시장에다 다시 재판매를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직접 팔면 우리가 5달러 받을 수 있는 거를 미국 놈이 아도를 쳐서 갖고 가면 3달러로 갖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 25% 관세가 붙으면 이 고리가 끊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한테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니들이 실수요로 필요한 거 꼭 사야 되는 거 25%에서 쓰고 어차피 니들이 이거 EU나 뭐 사우디나 이런 쪽에다 되팔라 그랬지? 우리가 어차피 니네 관세 때문에 못하니까 우리가 그냥 직접 팔게 라고 하면서 못하는 물량을 이전시키면 이게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운영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재영 우리 재용이 형이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미국이 이지랄을 하면 우리끼리 그럼 모여갖고 시장을 따로 만들자, 수요를 따로 만들자 이 연구를 하러 다니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외교적으로 이거를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못한다.
어차피 트럼프는 질러놓고 이걸 대응해갖고, 아이, 뭐, 그거 봐주려고 하면 뭐 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뭐 금융개방이 됐든 직접재산권 문제가 됐든 뭐 지들이 유리할 수 있는 것들을 새롭게 들고 나오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는 협상을 못하게 됐으니까 조기 대선 치러서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그때 들어서는 새 정부가 단호하게 지금 있는 상황을 잘 운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기에 아까 얘기한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그 반도체를 비롯한 중간재 수출 기업들 있잖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무조건 사 모아야 됩니다. 2달쯤 지나면 시장에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오르기 전에 더 사야 된다는 심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관세 부과 맞기 전에 물건을 미리 확보해야 된다라고 심리가 생겨가지고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4, 5월 달에. 4월 달 안에. 그래서 요 기회는 결코 우리한테 나쁜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저지랄 하고 있는 거. 왜? 우리는 대체를 할 수 없는 중간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거죠. 아무튼 이와 관련한 현명한 조치들과 그에 관련된 어떤 그 준비들을 새로운 정부가 미리미리 잘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김현정 우리 특사가 민주당 특사가 뭔가 그런 부분 안에서도 그쪽에 있는 실무자들과 일을 잘 하고 있을 거다라고 믿고 싶습니다.